안녕하십니까, 기술자들 TV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에는 난방비 절약이라든가 동파 쪽에 동파 방지 기능 쪽이나 온수가 잘 안 나올 때 등등 사용하는 방법이나 난방비 절약하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이제 Q&A를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댓글이 한 10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일단은 다 궁금하신 분들이니까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편집의 힘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닉네임하고 같이 해서 읽어드리고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끝까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난방비 절약 부분입니다. 난방비 절약 부분. 자, 먼저 서희준님, 모델명은 DSC22KF5 대성 콘덴싱이죠. 그리고 LP가스 FF 방식 28평 온도 조절인 거실. 이제 우리 집 환경이 시골 신축 빌라 5층 제일 위층이고 아랫집 말고는 아직 이사 온 집이 없어서 완전 썰렁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난방비가 더 많이 나온 것 같은 느낌. 자취할 때 투룸 살면서 몇만원씩 가스비 내다가 결혼 후 처음으로 난방비 폭탄이란 걸 맞아보았습니다. 지혜가 부족한가 봅니다. 저희는 보통 오후 1시쯤 집에서 나가면 밤 10시쯤 집에 옵니다. 이럴 때 외출로 해놓고요. 금토일에는 집에 있을 경우 온돌로 55도 맞춰놓고 가동해서 한 2-3시간 정도 지난 후에 외출 버튼을 누릅니다. 잘 땐 3시간마다 20분씩 예약을 맞춰놓고 잠자리에 들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건지 난방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지금 그전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난방비 절약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 집 지금 구조 같은 경우 신축 빌라 5층인데 꼭대기층에 이제 아랫집, 옆집 아무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난방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집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8평인데 꼭대기층에 신축 빌라고 세대수 다른 세대가 안 들어왔다 그러면 제 느낌상 20만원 이상 나옵니다. 분명히 20만원 이상 나오실 거예요. 이거 따뜻하게 지내시려고 보일러는 돌리면 돌릴수록 가스비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차라리 온돌로 55도를 해놓지 마시고 실내 온도로, 그러니까 한번 돌릴 때 바싹 돌렸다가 30분이든 이렇게 바싹 돌리고 나머지 시간은 타이머 20분이나 30분 가동에 3시간에서 4시간 쉬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가 시골집입니다. 시골집 예풍이 센 벽돌집입니다. 지금 날씨에 예약 가능으로 놓고 3시간 세팅 30분 가동 쓰고 있는데요. 보일러가 많이 다는 느낌입니다. 동영상에 보니 외풍이 센 곳은 온돌 기능이 좋다고 하셨는데, 온돌은 방 전체를 골고루 데펴준다고 하셨는데, 저희 집은 옛날 집이라 거실을 크게 지었습니다. 거실이 크면 온돌 기능은 손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실이 커도 온돌 기능은 손해지 않습니다. 일단은 보일러가 기름 보일러인지 가스 보일러인지도 명시를 안 해놓으셔가지고 자세하게 답변 드리기는 힘든데, 보통 시골집이나 이런 단열이 잘 안 된 곳은 아무래도 타이머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HMLE님, HMLEE님이네요. 요즘 같은 날씨 영하 1도에서 영상 12도, 혼자 사는 집이고 17평 오래된 연립주택, 퇴근하고 저녁 8시쯤 들어오면 실내 온도 15도, 16도입니다. 이 정도면 좀 춥죠? 추워서 보일러 20도에 맞추고 한두 시간 틀면 꺼지긴 하는데, 긴 새벽이 지나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실내 온도 16도. 좀 춥긴 해도 씻고 나가면 그만인데, 차라리 아침에 출근할 때 17도, 18도 켜놓고 나가는 데 답일까요? 이제 추워질 텐데 난방비가 걱정이 됩니다. 보일러를 꺼놓고 가셔가지고 15도, 16도인데 17도, 18도를 해놓고 외출을 하신다면 보일러가 하루에 최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돌아간다고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직접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춥게 지낼지 아니면은 조금 따뜻하게 지내려면 17도, 18도 놓고 나가셔도 되는데, 이 온도를 한 2도 정도 올려놓으시면 1시간 이상은 가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디 콩닥전이님, 이사 온 지 한 달이 안 됐고 오래된 빌라라 우풍이 있어요. 같은 보일러 모델인데 저희는 아침에 1시간에서 2시간, 씻을 때 잠깐씩 설거지할 때 이렇게 보일러만 트는데 하루 평균 3시간 가동합니다.
이것도 가스비가 많이 나오나요? 베란다에 보일러가 있는데 곧 한파일 텐데 동파 안 되려면 외출로 항상 틀어놔야 할까요? 항상 집에 있긴 한데 보일러 덜 틀고 라디에이터를 틀거든요. 씻을 때 잠깐 보일러 튼다고 하셨는데 따로 온수 버튼을 안 눌러도 온수는 순간식 보일러는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온수 버튼을 안 누르셔도 되고, 다른 영상에도 있는데 한파가 왔을 때는 외출로 해서 동파 방지를 막기는 좀 힘들어요. 낮은 온도로 세팅을 하고 외출하셔야 됩니다. 실내 온도 다이얼 제일 끝에 해놓고 있고요. 제일 끝에가 어딜까요? 겨울철에는 난방비 때문에 타이머 예약 2로 해놓고 보일러를 가동 중입니다. 겨울철 외에도 전원을 안 끄고 따뜻한 물 온수 전용을 쓰기 때문에 전원을 완전 끄고 따뜻한 물 쓸 때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영상하고 중복됩니다. 온수 전용 버튼 누르셔도 가스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20년째 쓰는 중이고 가끔 에러 03이 뜨는데 껐다 켰다 하면 또 잘 되고요. 지금까지 수납펌프 2번 고장나서 바꾼 게 답니다. 효율적인 난방비 줄이기 고심 끝에 예약 타이머 쓰는데 이것도 맞는 건지 아니면 가정 환경에 따라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가정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20년째 쓰고 계시다 그랬는데 이 모델이 지금 경동 보일러로 보이는데 03에러면 점화불량입니다. 보일러를 20년을 사용할 수 있냐고 또 의아해 하신 분들이 계실 건데, 옛날 보일러들은 20년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일러는 10년 이상 쓰기 힘들어요. 03에러는 이제 점화 쪽이기 때문에 뭐 점화기, 자동 점화기나 뭐 PCB, 거버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도 20년 동안 수납펌프 2번 고장나고 사용 중이시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보일러를 교체를 한번 해주시는 것도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코코로님, 맨 꼭대기층 단독 세대입니다. 자, 1번 목욕 온수 온도를 최대한 낮춰야 가스비가 절약이 되는지, 어떤 걸 보면 최대한 높이란 소리도 있고 35도에서 60도까지 가능하더라고요. 일단 35로 해놨어요. 2. 예약 설정할 시 4시간에 20분, 2시간에 10분 이렇게 돌아가는 게 더 가스비가 절약될지 여쭤봅니다. 친절하고 좋은 영상 정말 감사드려요. 목욕 온수 온도는 온수 온도를 올려놓으면 올려놓을수록 보일러 가동 시간이 길어집니다. 35도하고 60도면은 당연히 35도로 놓으면은 가스비는 절약이 되겠죠. 근데 이게 있어요. 한 번에 빼쓰는 물량이 있는데, 이 보일러는 저탕식, 깃도라미 저탕식 방식인데, 목욕을 할 때 물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낮은 온도로 놓고 사용을 하다 보면 물이 끊기거든요. 그러면 또 그때 다시 가동이 되니까 제가 봤을 땐 35도로 놓으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온수 온도를, 목욕 온수 온도를 좀 더 올려놓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타이머는 4시간에 20분, 2시간에 10분 똑같습니다. 똑같죠? 2시간에 10분을 곱하기 2 하면 4시간 20분이죠. 아이디 순님, 우리 집은 CTR 5000 조절기인데 겨울철에 어떻게 세팅해서 사용해야 가스비를 절약할 수 있을까요? 맨 밑 온수 온도를 중에 놓고 실내 온도 22에 맞추고 외출할 때 17 맞추면 될까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보통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난방을 더 뜨겁게 사용하시려면은 그 맨 아래 난방수 온도를 좀 더 올리시면 되고, 가스비를 줄이시려면은 난방수 온도를 내리시면 됩니다. 아이디 원월님, 깃도라미 보일러고 조절기 모델은 NCTR50N입니다. 목욕 샤워할 때 물 온도가 높은 것 같은데 찬물적으로 샤워기 밸브 잘못 조절하면 목욕하기 좋은데 조금 잘못하면 물이 좀 뜨거워요. 목욕물 온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는 목욕물 온도보다 저희 영상에 보시면 수전에서 조절하는 거 있어요. 수전에서 조절하시면 해결됩니다. 아이디 합의금님, CTR 5700 사용 중입니다. 깃도람이죠. 아파트 살고 있는데 요즘 실내 온도 24도 정도 돼서 그다지 춥지가 않아 예약으로 2시간 10분 놓고 쓰는데 방바닥이 너무 차갑고 작은 방은 거의 냉방 수준, 따뜻한 방바닥을 사용하면서 연료비 절감하는 방법 좀. 보일러를 오래 가동하고 가스비를 조금 내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죠. 근데 2시간에 10분이면 추워요. 2시간에 20분 정도는 그래도 보일러를 돌려주셔야 찬기가 없습니다. 다음 전현주님, 5000 쓰고 있고요. 보일러를 30분 돌리고 난방수 온도를 45도로 내려놓는 거랑 85도 놔두는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가스비가 절감되나요? 당연히 난방수 온도는 내려놓으면 보일러 가동 시간이 줄어듭니다. 당연히 낮은 온도입니다.
아이디 별달님. 안녕하세요. 예약으로 해놓으면 온돌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온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그리고 예약으로 해놓는 게 더 절약이 될까요? 그냥 켜두는 게 나을까요? 온돌이 낫나요? 실온이 낫나요? 처음 자취하는데 도와주세요. 이런 자취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1인 가구들이 많이 이런 부분을 여쭤보거든요. 자꾸 이사를 다니시면 온도 조절기 모델이 자꾸 바뀝니다. 그럼 우리 채널에 오시면 온도 조절기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예약으로 놓으시면 온도라고 실내 기능은 정지가 됩니다. 예약 기능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예약으로 놓으시면 예약만 먹어요. 예약으로 하면 20분 가동이다 그러면 만일 80도라고 가정했을 때 80도로 순환을 시키면 20분 안에 80도 순환시키면 꺼지고, 만약 10분 만에 80도를 순환시킨다 그러면은 10분이 가동되고 쉬었다가 다시 나머지 10분을 돌지 안 돌지는 온도 상태에 따라서 보일러가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이디 박지영님. 방이 단열이 잘 돼서 보일러를 잘 안 써요. 씻을 때만 온수 틀어서 쓰는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아침에 나와서 저녁 10시에 집에 와서 온수 틀어서 씻는데 외출 시에 외출료 돌려놓고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17도 정도로 돌려놓고 나갈까요? 아니면 평소처럼 아예 끄고 씻을 때만 온수로 사용을 할까요? 일단 절약하시는 방법은, 물론 가스비가 적게 나오려면 보일러를 끄는 게 맞는데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보일러를 끄고 집에 와서 다시 난방을 틀었을 때 일정 온도까지 올리려면 최소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은 보일러를 1시간 가동한다고 봤을 때 내가 외출하는 시간이 만일 10시간이라고 가정을 하면 똑같아요. 예약 20분, 가동시간 3시간 이렇게 되면은 9시간 만에 60분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똑같은 방법이어도 중간중간에 돌아가는 게 우리 집 실내 온도를 올릴 때는 빨리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약이 좀 더 낫겠죠. 예약이나 낮은 온도. 아이디 남보리울님. 전 주일에 한 번 가는데 외출이 좋을까요? 아니면 낮은 온도가 나을까요? 이 부분은 지금 기토라인 보일러인데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가시면 뉴스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일 온도가 영하 5도 이하로 안 떨어지면 외출을 해놓고 가셔도 되고, 만일 일주일 사이에 한파 뉴스가 오거나 그러면 낮은 온도로 틀어놓고 나가셔야 됩니다. 아이디 제 훈송이네요. 수온 설정이 난방수 온도였다는 거에 뒤통수 맞은 느낌입니다. 네, 수온 설정은 난방수 온도입니다. 이 귀뚜라미 구형 모델인데 CTR 5000, 5700 모델인데 맨 아래 수온 설정은 난방수온입니다. 난방수온. 그리고 온수 온도 수온은 목욕 버튼을 길게 눌러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CTR 5000. 아이디 온세민님. 안녕하세요. 너무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DR100 사용하고 있는데, DR100은 대성 셀틱 터치형 모델이죠. 사용하고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집이 단독주택인데 층고가 높고 1층만 보일러를 가동시키고 2층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집은 온돌 방식이 맞나요? 일단 실내온도 조절기가 중요한데, 실내온도 조절기가 1층에 있으면은 어차피 1층을 사용하면 온돌이 맞겠죠. 그리고 낮에도 엄마가 계시는데 예약 모드로 설정해서 24시간 사용하는 거면 몇 시간 간격으로 몇 분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건 좀 제 개인적인 견해도 들어있는데, 집에 사람이 계시면 2-3시간에 한 번 정도는 보일러를 가동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방비 아낀다고 낮에는 외출로 해놓고 저녁 되면 보일러를 가동시켰는데, 보일러 계속 켜놓는 것보다 다시 적정 온도까지 데워야 하니 외출 모드가 돈이 더 들어가나요? 이제 적정 온도, 온도가 중요한데, 보일러를 아주 꺼놓는 것보다는 적정 온도로 켜줘서 예약이든 난방이든 예약이든 실내 온도든 방바닥이 식지 않게끔은 중간중간에 틀어주셔야 집에 오셔서도 보일러를 가동을 했을 때 설정 온도가 순식간에 올라옵니다. 집에 오셔서 켰을 때 그 사용시간이 짧아지겠죠. 황민기님, 아이디 황민기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우풍이 세서 평소 집에 지낼 때나 외출 시 온돌 모드는 몇 점 정도로 세팅을 해야 하나요? 이게 단열이 잘 안 돼 있는 집들은 온돌 모드를 하고 외출을 나가시면 정말 보일러 오래 가동될 수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풍이 특히 센 집들, 물론 뭐 실내 온도도 마찬가지겠죠. 우풍이 센데 실내 온도로 해놓고 나가면 똑같이 보일러가 쟁일 돌듯이 온돌 모드에서도 단열이 잘 안 되면 보일러가 오래 돌아갈 수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반복 타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디 신이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동나비의 컨덴싱 가스 온수 보일러 NCB 318K, 지금 신형이네요. 18,000칼로리. 보일러 본체에 베란다 창문 옆 벽 쪽에 달려있고 온도 조절기는 거실과 안방 사이에 있는데, 자, 문의 주신 게 온돌로 설정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실내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온돌 실내 중 어떤 게 절약이 되는지, 단기 외출 시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장기 외출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방은 온돌이든 실내든 이제 사용자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실내로 놓으시면 방바닥은 75도에서 80도 물이 항상 돌아다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따끈따끈하다 그러죠. 근데 온돌은 내가 원하는 물의 온도만, 그 온도가 정확하지는 않죠. 왜냐면 약간 편차가 있으니까. 내가 설정해 놓은 온도에 이렇게 근사치의 물만, 방바닥 물만 우리 집을 돌아다녀요. 그러면 당연히 온돌 모드가 절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집도 온돌 모드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단기 외출 시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외출 시면 이 온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요즘은 뭐 어플에 보면 주간 날씨를 볼 수 있잖아요. 날씨를 보고 한판 뉴스가 없으면 외출을 뭐 4일, 5일 이렇게 비우면은 그냥 보일러 외출을 해놓고 나가셔도 상관없어요. 굳이 중간에 보일러를 돌릴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장기 외출 시에는 이제 겨울철이면은 이제 장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일 뭐 이렇게 한 달 이렇게 비운다 그러면은 서비스 센터를 부르든 어떻게 하든 보일러 물 빼고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난방수만 드레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난방수라도. 그리고 수도 계량기 물은 잠궈 놓고 호수 쪽으로 틀어버리면 압력이 빠지게끔. 왜냐면 이것을 장기간 집을 비울 때 방바닥 물까지 다 빼려면 장비를 써서 빼야 되거든요. 동파를 방지하려면. 보일러를 안 켜려면 그 방법이 최고고, 만약 동파가 의심스러우면 낮은 온도로 해놓고 나가셔야겠죠. 경동 컨덴싱 18K니까 순간식이잖아요. 온수 쪽으로 물을 똑똑똑 켜놓으시면 얼지 않습니다. 아이디 김유리님, 결로 때문에 창문을 살짝 열어놓고 출근하고 꼭대기층이어서 단열도 안 됐는데 퇴근하고 집에 오면 16도, 17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 종일 보일러가 돌아갈까 걱정이 돼요. 이런 집 같은 경우는 예약을 해야 할지 최저 몇 도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깃도랑 CTR 5700 플러스네요. 알파 모델인데, 문을 열어놓고 가면 실내 온도를 해놓으면 안 되겠죠. 보일러가 정말 계속 돌아가겠죠. 제가 봤을 땐 결로 때문에 창문을 여시면, 보통 이제 결로를 방지하시려면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 번만 열어주시면 결로는 방지할 수 있고, 겨울철에 웬만하면 문을 닫아놓고 외출을 하세요. 그게 낫습니다. 아이디 이혜님, 다른 영상들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있을 때 온돌 모드 최저 온도 40도로 예약 3시간 있으면 너무 춥지 않은데 동파나 비용 면에서 40도로 맞추는 게 적절한가요? 외출 시에 역시 40도에 4시간 맞추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건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온도를 맞춰놓으면, 외출을 해놓으면 나머지 기능은 의미가 없어요. 말 그대로 보일러는 동파 방지 기능 외에는 안 돌아가게끔 돼 있어요. 그게 40도 맞춰놓는다 그래서 얘가 외출을 해놨다 그래서 40도로 맞춰지진 않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만일 실온, 온돌, 예약, 외출, 보통 이렇게 4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실온으로 해놓으면은 온돌 모드, 예약 모드, 외출 모드는 다 정지예요. 정지. 그러니까 마찬가지 한 가지 모드를 해놓으시면 나머지 기능은 다 정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영상에서 어떤 분이 린나이에 그 댓글을 달아놓으셨는데, 거기에 댓글 달아놓으신 분이 예약 모드에서도 온도를 유지를 해준다고 댓글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 예약 기능이 들어가면 나머지 기능은 다 정지가 됩니다. 아이디 오야님, 외출 시 말고 일반적으로 낮부터 밤까지 틀 때 예약을 해놓고 3시간에 한 번씩이나 4시간에 한 번씩 돌게 하는데 20분 세팅해놨네요. 돌아가는 시간은. 이런 방법 가스비 절약이 되나요? 당연히 절약이 됩니다. 20분 가동이면 낮부터 밤까지 해놓으시면 집에 돌아오셨을 때 온도를 올렸을 때 순식간에 올라오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날씨는, 그러니까 지금 온도가 오늘이 영하 3도죠. 낮이 6도, 7도. 예약 괜찮습니다. 예약 기능이
정말 좋은 기능이에요. 아이디 정김님, 김정이겠네요. 우리 집 보일러는 외출 모드 말고 최저 온도는 25도인데 25도로 설정해 두고 외출해도 되나요? 보일러 고장인 것 같습니다. 점검 받으셔야 돼요. 아이디 김윤경님, 저희 집은 20년 된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15평쯤 되고요. 경동 보일러 FR5 사용 중입니다. FR5 보일러가 거의 20년 됐겠네요. 평소 실내 온도 20도, 21도 사용 놓고 난방수 온도 55도에서 70, 낮에는 실내 온도 17, 밤에는 예약 4시간 이렇게만 돌려도 밤에는 21, 24가 되고 찬기는 없고 약간 훈훈한 정도인데 잘 쓰고 있는 건가요? 평소 실내 온도가 20에서 21도인데 어차피 난방수 온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실내 온도하고 난방수 온도는 그냥 분리가 되는 거예요.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가 없고 지금 이 김용영님은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잠깐만 돌려도 21도, 24도니까 단열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자, 아이디 이유정님,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아, 여긴 안 읽을게요. 저희는 꼭대기층인데 겨울에 실내온도 20도로 맞춰놓고 살아요. 지금은 예약으로 몇 시간에 20분씩 이렇게 돌리지 않고 알아서 돌아가게 뒀는데 3, 4시간에 한 번씩 돌아가는데 절약이 될까요? 맞습니다. 20도를 맞춰놓고 3, 4시간 동안 식지가 않는다. 단열이 잘 되는 집입니다. 단열이 잘 되는 집이고, 그리고 동파에 대해 물어보셨는데 마찬가지 순간식 보일러이기 때문에 온수 쪽으로 물을 똑똑똑 틀어놓으시면 세게 틀어놓으시면은 온수를 감지해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고, 약하게 똑똑똑 틀어놓으면 온수 감지를 못해요. 그러면 보일러를 통해서 물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얼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임꺽정님, 롯데 E&M 보일러 사용 중, 롯데 보일러네요. 보일러 사용할 때 최고 온도 80도인데 60도로 65도로 30분 정도를 가동시킵니다. 방의 온도가 따뜻하고 느낄 때 온도 설정 최하로 변경합니다. 이 방법이 맞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보일러를 바싹 돌릴 때는 최고 온도로 돌려주는 게 좋습니다. 65도로 30분을 돌리면 어중간하게 데워지다가 말 수가 있어요. 처음에 보일러를 킬 때는 한 번에 바싹 데워야 됩니다. 한 번에 바싹 데워야 됩니다. 아이디 QCQ님,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경동나비엔 보일러를 사용합니다. 꼭대기층이고 꼭대기층의 바깥 라인에 외풍이 심하고 2주 전부터 보일러를 자주 돌렸더니 가스비 폭탄 맞고 어제부터 온돌 모드 예약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온돌로 적정 온도까지 올리고 예약 기능으로 4시간, 5시간씩 한 번에 돌아가게 사용 중입니다.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현명하신 겁니다. 스탬파더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서 알기 힘든 정보를 알려주셨네요. 그런데 저희 집은 단열이 너무 안 좋아서 실내 온도가 아니고 온돌 모드로 해서 난방수 온도를 55도 정도로 낮춰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집들도 보일러를 계속 가동하는 게 가스비 절약에 도움이 되나요? 낮에는 아무도 없어서 보일러 가동을 안 시키고 있거든요. 외출을 하시는데 난방수 온도 55도면 높은 온도입니다. 난방수 온도를 제 기준에서는 외출 시에는 난방수 온도는 비추천이에요. 단열이 안 좋은데 난방수 온도든 실내 온도든 둘 다 안 좋습니다. 그냥 반복 타이머나 날씨가 많이 춥지 않으면 외출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이디 소문호님, 저희 집은 연통이 수평으로 되어 있고 은박 자바라가 없는데 관계 없나요? 실리콘 처리는 잘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답변을 달았던 건데, 실리콘 처리는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외풍이 있는 집이라 실온은 사용 안 하는데 예약 3시간 온돌 55에서 60도 어떤 게 절약이 되나요? 보일러는 대성입니다. 연통이 수평으로 되어 있고 은박 자바라가 없다. 이게 FF 방식이면은 문제가 크고요. FE 방식이면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보일러 끝에 보시면 FE, FF가 형식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소문호님, 그거 꼭 확인하세요. FF면 시공사에 바로 전화를 하십시오. 조치 받으셔야 됩니다. 아이디 짱돌림, 평소에 온수만 사용하는데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온돌로 돌려요. 그러면 난방을 안 켜신다는 얘기네요. 이런 경우 평소에 보일러를 틀어야 하나요? 저희는 전원을 꺼놨다가 온수 쓸 때 전원 켜고 온수 사용하거든요. 기름 보일러입니다. 기름 보일러 이거 문의 주신 분 많던데, 난방을 자주 안 돌리시는 집들은 온수를 사용을 할 때 온수 버튼을 5분 전에 눌러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름 보일러예요, 기름 보일러. 5분 전에 누르고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쓰시는 거면 온돌보다는 실내 온도로 높게 한번 돌려놓고 그리고 보일러 꺼주시는 게 맞아요. 아이디 김양기리님, 도시가스 보일러가 34평에 한 달 풀 가동하면 20만원 나오고 단열이 잘 되어 있고 낮엔 남향이라 해가 뜨고 난방이 필요 없고 밤에만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항상 23도 유지. 단열이 잘 돼 있는데 실내 온도를 23도를 유지하면, 그쵸, 30평대면은 기본 20만원 나옵니다.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주무실 때나 그럴 때는 온도를 조금 내려놓던가 반복 타임을 사용을 하셔야 가스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양기빈님 참고하세요. 아이디 손목한님, 밸브를 사선으로 하면 덜 나온다던데 맞나요? 아마 분배기를, 방을 잠그는 분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안 맞습니다. 틀려요. 밸브 사선으로 하셔도 가스비 똑같이 나옵니다. 안 쓰는 방은 잠그셔야 돼요. 아이디 박무근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항상 25도 실내 온도 유지한다. 한겨울 적정 온도가 23도 내외인데요. 우리 집은 25도 해야 미지근합니다. 방바닥은 따뜻하지 않는데 공기는 훈훈한 느낌이에요. 위풍은 없는데 온도가 높은데 괜찮을까요? 26도 하면 가스 소비가 있는 것 같아요. 신축 빌라입니다. 보일러 모델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 시중에 온도계 있잖아요. 온도계를 온도 조절기 옆에 딱 대보세요. 온도가 맞는지. 이게 안 맞으면 어떤 회사는 제품을 교환을 해야 되고 또 어떤 회사는 온도를 세팅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온도를 맞추는 기능이 있는 회사가 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25도에서 26도 나서 돌아가면은 어차피 내가 돌리는 만큼만 돌아가는 거지 눈에 보이는 온도가 높다 그래서 보일러가 오래 가동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박무근님은 일단은 다른 그 온도를 볼 수 있는 걸 온도 조절기 옆에다가 이렇게 바싹 대보세요. 온도가 맞는지. 그게 안 맞으면 서비스센터 전화하시면 됩니다. 아이디 사과나무님, 저희 보일러 있는 곳이 세탁실이거든요. 세탁실에 창문을 다 닫으면 빨래가 잘 안 마르고 새진 냄새 같은 게 나서 창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는데 가스비랑 상관이 없나요? 이거 답변 달아드렸는데 가스비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외부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방 안으로 이렇게 차단되는 게 베란다가 공기층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베란다 문을 열어버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베란다는 외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쪽 안쪽은 단열 조건이 부족하니까 가스비가 당연히 많이 나옵니다. 아이디 콩님, 문의드립니다. 귀뚜라미 거꾸로인 13HS 4등급 13평 1인 거주, 조절기 안방에 있고 영하 5도일 때만 보일러를 켜고 평소에 켜지 않아도 안방 기준 17도 20도 햇빛이 잘 들어오고 환기 두세 시간. 5층 건물 빌라고 반지하부터 4층까지 있는데 3층 안방은 옆에서부터 평소 난방비는 평소 난방비 평균 3에서 4,000원? 반지하한테 가스 사용 목욕 시에만 난방을 켜. 지금 여기 쿵님도 Q5K군요. 이분도 지금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은 동파 걱정이거든요. 근데 거꾸로 2인 13H면 일단은 보일러는 꾸준히 틀어주시는 게 좋고요. 동파가 걱정되신다면 낮은 온도라도 틀어주시는 게 좋고, 이 보일러 같은 경우는 온수 자동 전환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온수 쪽으로 물을 켜면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이 보일러는 온수 쪽으로 물을 켜시면 안 되고 동파 뉴스가 나오면 찬물 쪽으로 똑똑똑 틀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온수 쪽 배관을 동파를 안 시키는 방법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일러실 단열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쿵님은 거꾸로인 13H입니다. 온수 쪽으로 똑똑똑 물 켜시면 안 돼요. 뜨거운 물 나와요. 똑똑똑 켜셔도. 그리고 귀염둥이님, NCN27KS 38평 온도 조절기 거실. 이 보일러는 가스비 어떻게 절약하나요? 처음 써보는 건데 이사 와서 걱정이 됩니다. 2013년식 그죠? NCN이면 그 정도 됐죠. 38평 27KS면 용량은 넉넉하고요. 일단은 이게 아파트인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아파트라고 봤을 때는 어차피 단열 조건이 거의 좋거든요. 13년식 아파트면 제가 봤을 때는 38평이니까 아마 애가 몇이나 있는 게 딱 나왔으면 좋을 텐데 30평대가 넘어가면 안 쓰는 방을 잠궈 주셔야 돼요.
38평대 이게 콘덴싱 보일러인데 이 콘덴싱 보일러 38평이어도 25만원 그냥 나옵니다. 네, 안 쓰는 방법 잠궈 주셔야 20만원 이하로 떨칠 수가 있어요. 박성수님, 저희 집은 대성 SSPN 20 모델입니다. 32평입니다. 가스비 절약하는 방법 꼭 알려주세요. SSPN 20 모델은 4등급 모델이고요. 40평 이하 난방을 하는데 사용하는 거죠. 이거를 가스비를 절약하시는 방법은 순간식 보일러인데 이 영상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이 순간식 보일러를 난방비를 줄일 때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순간식 보일러, 그러니까 뭐 깃드라미, 트윈 알파도 그렇고 린나이 모델, 그러니까 깃드라미 모델에서 거꾸로 하이 모델만 빼고 나머지 모든 보일러는 다 순간식 보일러거든요. 가스 보일러 기준입니다. 이 순간식 보일러들은 난방하고 온수가 별개잖아요. 근데 싱크대나 화장실에서 물을 쓸 때 잠깐만 왼쪽으로 딱 틀면 이미 보일러는 가스가 소비되고 있어요. 근데 보통 물이 나오는 시간은 집 구조나 평수에 따라서 다른데 나오는 시간이 보통 한 15초 이내에 나오는 집들도 있고 한 30초 정도가 있어야 뜨거운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집들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잠깐 양치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찬물을 굳이 써도 되는데 온수 쪽으로 물을 써요. 근데 이제 한 30초 기준으로 봤을 때 물은 찬물이 나오죠. 근데 이미 보일러는 온수가 데워져서 관을 이렇게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온수를 안 써도 약 30초 동안의 가스는 이미 소비가 된 거예요. 뜨거운 물만 안 나올 뿐이지 이미 보일러에서 이 샤워기가 아니죠. 이 수전 꼭지까지는 이미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끄죠. 뜨거운 물 안 썼으니까. 근데 이미 가스는 소비됐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뜨거운 물을 안 쓰실 때는 습관적으로 오른쪽으로 찬물 쪽으로 물을 켜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뜨거운 물 안 써도 잠깐 이렇게 온수 쪽으로 켜버리면 물이 뜨겁지 않더라도 이미 보일러는 가동이 되고 있다는 점. 그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스비를 똑같은 조건이나 뭐 난방을 똑같이 가동을 하고 해도 이 사용하는 습관에 따라서도 가스비가 온수를 많이 안 써도 가스비가 많이 나오는 집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있거나 그러면은 애들한테도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찬물을 쓸 때는 항상 오른쪽으로 틀어서 쓰고 꼭 온수가 필요할 때만 온수 쪽으로 켜서 사용을 하게끔. 예, 그게 중요합니다. 가운데 놓고 쓰면 온수 안 나와. 감지 안 돼. 자, 그리고 아이디 오늘님 모델이 NGB 550 16K 경동 중간 모델이네요. 550 모델이니까 22평, 그리고 거실에 있고 확장형 난방 온수 55도 사용 중이고 샤워하다 물을 잠시 잠궜다 다시 켜면 온수가 나오기까지 10초 정도 소요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제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건지 기술자들 TV에서 솔루션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 보일러 용량하고도 관계가 있고 보일러 방식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이 샤워를 하다가 물을 끄면 제가 순간식 보일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순간식 보일러 물이 지나가는 것을 데우기 때문에 샤워하다가 물을 끄고 비누칠을 하고 다시 켜면 보일러가 다시 점화되는 시간이 있어요. 보일러 회사마다 한 3초라든지 5초라든지 점화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지나가는 물은 찬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아주 찬물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찬물이 중간중간에 섞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가 또 온수 대기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또 그런 집들이 있죠. 이 부분도 중요한데 난방을 켜놨어요. 난방을 켜놨는데 여기 집에 와서 난방을 딱 켰어요. 그래서 이제 보일러가 난방을 딱 시작을 했는데 한 1분도 안 돼서 한 사람이 씻어서 들어가요. 그래서 샤워를 딱 하죠. 그럼 샤워하는 시간이 약 최소한 10분 정도는 하죠. 그럼 10분 동안은 난방은 정지가 돼요. 이미 보일러를 켜놔서 난방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10분하고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얘가 바로 난방으로 전환되진 않아요. 전환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5분, 8분, 10분 이런 식으로 그 시간이 지나야 얘가 온수를 사용을 안 하는구나, 이제 온수에서 대기가 필요 없겠구나 하고 난방으로 전환이 돼서 난방을 딱 합니다. 근데 또 난방을 시작했는데 둘째가 가서 또 샤워를 딱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3사람만 연속 샤워를 해버리면 난방을 켜놔도
거의 한 30-40분 이상은 난방이 가동이 안 돼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문의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새로 교체를 했는데 보일러 켰는데 난방이 안 된다고 전화가 옵니다. 가요. 잘 돼요. 그래서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샤워 때문에 그래요. 샤워 때문에. 식당들이 그런 곳이 많습니다. 온수하고 난방을 하는 식당들이 있죠. 온수하고 난방을 별개로 써줘야 돼요. 온수기는 온수기대로, 난방은 난방대로. 근데 이제 바닥 난방을 하는 식당들이 요즘 많이 없기는 한데, 보일러 켜놓고 식당에서 계속 설거지 한다고 물을 뺐으면 바닥 난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 네, 보일러 켰을 때 난방을 켜고 온수를 잠깐 써버리면은 대기 시간이 있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아이디 하은혜님. 경동가스 보일러입니다. 보일러는 베란다 쪽에 있고 실내 온도는 영하로 떨어져도 18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온도는 22도. 난방 세기는 약중강이 있는데 어떻게 해놓으면 좋을까요? 아마 난방 세기가 약중강이 있으면 NGB 550 모델이나 아니면 NR30S죠. 온도 조절기. 그 모델을 확률이 좀 높고 컨덴싱 보일러일 수도 있고요. 난방 세기를 약중강을 해놓은 이유는 말 그대로 온돌 모드가 아닌데도 방바닥 물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그 난방 세기를 약으로 놓고 우리 집 온도를 26도, 27도로 놓는다. 보일러 절대 그 온도가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약으로 놓으면 보통 한 45도, 50도가 조금 넘을 50도 정도라고 봤을 때 50도 물을 데워서 우리 집의 실내 온도 26도, 27도까지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만약 강에 놓으면은 방바닥 물이 거의 80도 가까운 물이 들어오는 거고, 중에 놓으면은 보통 한 60에서 65 그 정도 물이 방바닥에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난방 세기가 약중강이 별도로 있어서 소비자 기호에 맞게끔 난방 설정을 해서 뜨거운 게 싫으신 분들은 약하게만 들어오면 되고, 또 뜨거운 거 따끈따끈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난방 세기를 강으로 해서 사용하면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델명 NR30S. 맞네요. NR30S네요. 그리고 평수는 18평인데 5층 빌라, 왼쪽 가장자리, 온도 조절기는 큰 방 방문 옆에 있고, 큰 방 방문 옆에, 거실 쪽에 있다고 봐야겠네요. 20년 정도 된 집입니다. 위풍이 많이 없는 편 같고, 이사 온 지는 1년 반 정도 됐고, 그리고 베란다가 좀 추운데 햇볕이 안 들어오고, 반대쪽 베란다에 햇볕이 잘 들어서 낮엔 따뜻하고 많네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난방 세기는 약중강이 있으니까 그것은 가스비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이 날지 중이 날지 강이 날지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난방비 절약 부분은 끝났습니다. 난방비 절약 부분은 끝났고, 이제 그 다음에 많이 문의 주시는 게 원룸이거든요. 원룸 이제 자취하시는 분들이나 또 혼자 사시는, 요즘 1인 가구들 많죠. 혼자 사시는 분들 그쪽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이디 미원님, 안녕하세요. 원룸 자취생입니다. 많은 댓글량에 하나하나 답변하시기 힘들 것 같아 댓글들까지 다 읽어보고 질문 드려요. 감사합니다. 오늘 바깥 기온이 3도인데 현재 온도 조절 예상 실내 온도는 19도가 뜹니다. 19도면은 외부 3도 19도면은 단열이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집주인분께서 바닥을 이중으로 깔아서 단열이 진짜 잘 된다고 하셨어요. 보일러는 베란다에 있습니다. 근데 막 추위를 많이 타지 않아서 일주일에 보일러를 하루 이틀 틀까 말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4시간 또는 2시간 타이머를 이렇게 설정하는 것보다 그냥 오늘 너무 추워서 틀어야겠다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3시간 타이머로 돌리는 게 절약은 될까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돌리면 3시간 타이머로 쓰면은 당연히 가스비는 더 나오겠죠. 3시간마다 보일러가 한 번씩 돌아가니까. 근데 이렇게 단열이 잘 되고 하는 곳은 타이머로 쓰시는 것보다는 한번 바싹 데워놓고 꺼주셔도 돼요. 단열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보일러를 사용 안 하실 정도면. 문의 주신 대로 보일러를 꺼놓고 일주일에 한 번 가동을 하니까 당연히 실내 온도 설정 온도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그래도 일주일 간격으로 봤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가동해서 설정 온도에 도달하는데 오래 걸린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똑같이 이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타이머 쓰시면 가스비 많이 나옵니다. 이 기준에서는요. 아이디 이정한님, 안녕하세요. 영상 보다가 궁금해져서 질문 남깁니다. 저희 집은 원룸 10평 정도 되고 영상에 나오는 똑같은 모델 사용 중입니다. 평소에는 온돌 모드로 사용 중이고 45에서 50도,
외출 시에는 온돌 모드에서 외출로 해놓고 나갑니다. 안 그래도 겨울이라 이제 걱정되기도 하고 궁금해서인데 난방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맞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난방비가 절약이 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단열 조건이겠죠. 일단 단열 조건, 제가 이 부분을 빼먹었는데 단열 조건이 항상 1번이에요. 외부로부터 우풍, 바람이 들어오는 걸 차단시키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2번이죠. 보통 이제 40에서 55도 온돌 모드 사용이라 그러셨는데 온돌 모드보다는 집에 계실 때는 실내 온도를 좀 높이 올려놓고 이렇게 따뜻한 훈기가 좀 올라오면은 그냥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원룸 정도면.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이디 준성님이네요. 원룸인데 지금 온돌로 55도 계속 켜놓고 있는데 좋은 방법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꺼놓고 다시 켰는데 연료를 더 소모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55도로 계속 켜놓으시면 원룸 정도면은 물론 뭐 단열 상태 뜰리겠지만 10만원 훌쩍 넘어갑니다. 온도를 더 내리시던가 아니면 실내 온도로 적정 온도, 평상시 보일러를 안 켰을 때 온도를 항상 유심히 보시고 집에 딱 들어왔을 때 나는 이 온도가 좀 적당하다 그래서 온도계를 딱 보세요. 실내 온도가 몇 도인지. 그러면은 만약 그 온도가 22도다 그러면은 보일러를 가동할 때 22도까지만 맞춰 놓으면 되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평소에 몇 도로 놨을 때 내가 추위를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를 잘 보셨다가 그 온도에 맞춰서 올리고 내리고 하시면 됩니다. 자, 아이디 백종원님, 영상은 잘 봤습니다. 원룸에 살고 있는데 춥지만 않게 지내고 있어서 보일러를 절약하려면 가스비를 절약하려면이겠죠. 예약 모드 6시간 해놓는 게 제일 좋을까요? 외출할 때는 외출 모드가 낫나요? 물론 뭐 외출을 해서 외출 모드로 놓으면 요즘 같은 날씨는 보일러 가동은 되지 않겠지만 집에 들어오셔서 온도를 올리면 온도 도달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랬죠. 춥지만 않게 지내고 계실 정도면은 가스비를 가스비를 절약하시려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외출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외출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디 박소연님, 안녕하세요. 보일러 정보 드디어 알아가네요. 혹시 겨울철 적정 난방수 온도랑 적정 예약 시간 간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원룸인데 난방비가 걱정되네요. 온돌 모드 60도 6시간 간격 15분 가동. 난방수 온도는 제가 봤을 때는 최고 온도가 나아요. 그래야 시멘트를 뜨겁게 달구고 보일러를 꺼놔도 그 식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금방 안 식어요. 이제 물론 그럴 때 바닥에 조그만 카페트나 그런 걸 깔아 놓으셔도 그 식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원룸 자취생들 분들 다음 이제 집을 장기간 비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겨울철에는 공실도 많잖아요. 공실. 왜냐면은 물론 사용자도 있겠지만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건물주분들이 이렇게 댓글 좀 달아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보면 얘는 제가 묶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니까. 겨울철 3개월 이상 장기간 집이 비워지는 경우 보일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원도 행성입니다. 겨울 동안 집을 비워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펜션입니다. 겨울철 비수기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분은 건물주분이신데 현재 비어있는 다 지층입니다. 추운 날씨에 동파 방지가 걱정이 돼서 찾다가 이 동영상을 보았는데 사람이 현재 거주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놓아야 할까요? 린나이 보일러인데 외출 기능은 없고 예약 기능만 있어서 동영상이 열심히 봤는데 더 혼란스럽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시고 이분도 집주인이시네요. 송진희님, 잘 보았습니다. 여기는 원룸인데 유독 세입자들 보일러 고장이 많은지 지금처럼 겨울만 오면 늘 걱정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곳은 공실이 오래돼서 보일러를 켜면 작동이 안됩니다. 이사 나가기 전까지는 잘 되던 보일러예요. 이 부분 제가 설명해 드릴 게 좀 있습니다. 마찬가지 헤이지 H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집을 미리 구매해 놓고 내년 3월에 빌라 입주 예정인데 지금은 집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가스를 미리 달고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해놨는데 이렇게 집을 비워놔도 되나요? 한 달 정도 집을 비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입니다. 일단은 장기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장기간. 그러니까는 이렇게 들어가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하고 그리고
이 집이 언제까지 비워져 있을지를 모르는 게 장기간인데, 일단은 겨울철에 장기간 집을, 그러니까는 내가 들어가는 날짜가 내년 3월이든 4월이든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보일러 물 다 빼놓으셔야죠. 보일러 다 빼셔야 돼요. 보일러에서 난방수 드레인 시키고 직수원수 배관을 풀어서 물을 다 빼놓으셔야 돼요. 굳이 가스비를 이렇게 적정 온도를 맞춰 놓거나 외출로 해 놓고 한 달에 몇만 원씩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배관을 다 풀어서 난방수 그리고 다 드레인 시키는 게 좋아요. 물론 그 부분은 보일러만 동파가 방지가 되는 부분이고, 이 바닥은 또 틀립니다. 바닥 부분은 장비로 해서 물을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이 좀 길거나 그러면 제 생각에는 보일러 물이라도 빼놓는 게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동파를 막아야 되고, 배관 동파 특히, 그리고 그렇게 해놓으셔도 수도 계량기도 잠궈 주셔야 돼요. 수도 계량기 압력이 있으면 어디가 동파가 되거나 이렇게 얼면은 이렇게 배관들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런 것도 수도 계량기로 잠궈 놓고, 그리고 찬물이든 온수든 한쪽으로 틀어 놓으시면은 일단 물은 안 나오잖아요. 수도를 잠궜으니까. 근데 그 압력이 빠져나가 있으면은 동파가 좀 물이 동파가 되면 부피가 팽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싱크대나 화장실 이런 데서 꽉 닫혀 있으면 팽창할 부분이 없으면은 배관이 찢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수도꼭지 같은 걸 다 열어놓고 수도를 잠궈 놓으면은 그쪽이 이렇게 오픈이 돼 있잖아요. 통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팽창을 해도 이 배관이 데미지를 덜 입어요. 팽창을 하면 물은 이렇게 부피가 늘어나니까, 예, 한쪽으로 이렇게 부피가 늘어나게 돼 있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수도 계량기를 잠궈 놓고 물을 틀어놔야 돼요. 물이 안 나와도. 그래야 배관 파손, 동파를 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보일러 배관들을 풀어서 물을 빼는 건 좋은데 직접 하시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관할 대리점이나 그쪽으로 연락을 하셔야겠죠. 직접 하시기 힘들면.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귀찮다 그러면은 온수 쪽으로 물을 똑똑똑 틀어놓던가 찬물 쪽으로 물을 똑똑똑 틀어놓고, 보일러는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겠죠. 보통 외출 기준이 10도가 많이 잡혀있는 회사가 있으니까 외출 내놓으면 동파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보통 적정 온도 뭐 12도면 12도, 15도면 15도, 그 집 구조에 맞는 낮은 온도를 찾아서 세팅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면 보일러 물 다 빼야 됩니다. 그 별거 있어님, 린나이 보일러인데 외출 기능이 없고 예약만 있다고. 그 가운데 이게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아마 이 모델이 그 TKF 모델일 거예요. 그 가운데 온도 조절기를 왼쪽으로 끝까지 돌리면 외출이에요. 자동으로 외출 기능입니다. 그렇게 외출처럼 안 보이는데 외출이에요. 외출입니다. 그리고 공실이 오래돼서 이 부분 아까 송진희님 여쭤봤던 거, 이번에 건물주인데 보일러를 잘 사용을 하고 있다가 세입자가 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세입자가 돌아왔는데 보일러 안 된다고요? 당연히 전화가 옵니다. 당연히. 왜 당연히 전화가 올까요? 이사하고 나갈 때는 도시가스 가스비를 정산을 하고 나갑니다. 정산을 하고 나가면 이미 가스가 끊겨 있어요. 밸브가 잠겨 있거나 봉인이 쳐져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열지 못하게. 그러면 세입자가 이사를 오면 당연히 가스를 열어야겠죠. 근데 요즘은 또 그 전기 렌지나 그런 거 쓰신 분들이 있어서 도시가스 연락하실 필요가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보일러가 안 됩니다. 도시가스 연락을 하셔서 저희 입주했으니까 가스를 열어주세요 하고 전화를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 건물주분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기존에 이제 세입자가 살고 있다 보니까 이사할 날이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보일러가 잘 안 돼. 그러면 굳이 주인한테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나 일주일만 있다 나가면 되니까.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진짜 이런 식으로 해서 방문이 됐는데 보일러에서 물이 철철 새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많이 전화가 오는 경우가 이거예요. 오늘 입주했는데요 보일러가 안 돼요 하고 서비스 센터로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은 가스 열렸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다시 전화 안 와요. 거의 다 가스가 100이면 정말 한 90은 가스가 잠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보일러 회사에 고장 났다고 먼저 전화를 하지 마시고 도시가스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가스가 열려 있는지, 아니면 내 눈으로 확인을 해서 가스가 열려 있는지를 확인을 하세요. 꽁돈 들어갑니다. 송기님 댓글 달아주신 부분은 이 부분인데 조금 애매한 것도 있어요. 공실이 오래돼요. 이 오래된 게 이제 얼마나 오래된지 모르는데, 일단은 공실이 생기나 그러면 거의 가스는 차단된다고 보셔야 되고, 만일
공실이 오래됐는데 가스까지 다 열고 했는데 보일러가 안 된다. 그러면 거의 펌프 고장입니다. 순환 펌프나 한방 모터라고도 하죠. 순환 펌프, 순환 모터, 삼방변, 삼방 모터, 삼방 밸브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일러는 항상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좀 오래 보관이 되거나 딱 멈춰 있으면 모터들이 이렇게 쩐다 그러죠. 딱 쩔어서 기동을 못 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여쭤보신 의도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세입자가 잘 썼는데 다른 세입자가 오면 보일러가 안 된다. 거의 가스일 확률이 높습니다. 가스가 잠겼을 확률이. 그리고 이거 이제 내년 3월에 빌라 입주하신다는 분, 예, 이분은 저 같으면은 빌라가 신축 빌라잖아요. 지금 그쵸, 신축 빌라네요. 집을 미리 구매해 놓고 3월에 빌라 입주 예정. 이거 신축으로 봐야 되나? 일단은 신축 빌라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여기 이 건축 있잖아요. 건축주나 그분들한테 겨울이 지나고 입주 예정이니까 난방 온수 물을, 그러니까 난방하고 수도물을 좀 드레인을 시켜달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거든요. 그렇게 하고, 만일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인데 내가 이사를 3월달에 들어간다. 만약 그 부분이면은 말 그대로 온수물 똑똑똑 틀어놓고, 그리고 적정 온도를 유지해서 난방 켜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장기간 집을 비우는 건 끝났고. 아이디 김정우님, 투룸 신축 오피스텔이에요. 린나이를 쓰고 있는데 외출 시 온도 같은 경우는 알겠는데요. 원수 온도가 36도로 되어 있어도 따순데 더 아끼려면 평소에는 더 낮게 쓰다가 샤워할 때만 올려두고 샤워 끝나면 다시 원수 온도를 내리는 게 효과적인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용할 때 샤워 끝나고 내리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 없어요. 네, 욕실이 뜨거운 물은 안 나오고 항상 미지근한 물만 나오네요. 샤워할 때는 온수 전용 버튼을 누르고 써야 되는 건가요? 온수 전용을 눌러도 뜨거운 물은 안 나오더라고요. 부엌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오고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싶어요. 샤워 수전을 교체하시면 됩니다. 샤워기 수전 고장이에요. 네, 그 이영진님, 보일러 작동 시간 예약한 걸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약 취소하시려면 뭐 전원 버튼 누르시든가 아니면은 뭐 난방 버튼 누르시고 예약해서 바로 바뀝니다. 근데 사용 설명하는 거니까 그 온도 조절기 그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R배. 진교윤님, 경동나비엔 보일러인데요. 한파에 외출 시 예약 버튼을 놓고 다이얼을 외출로 맞춰 놓아도 되는지요?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파 시에는 예약은 비추천이고, 제 기준입니다. 외출도 비추천이에요. 제가 그 한파 동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동파 방지 기능이 보일러를 동파를 막지만 올라오는 관의 동파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외출을 비추천하는 거예요. 한파 시에는 낮은 온도로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KB님, 실내 온도가 잘 안 떨어지는데 그냥 희망 온도 맞춰놓고 쭉 쓰면 무슨 문제 있을까요? 실내 온도가 잘 안 떨어지는데 희망 온도를 계속 올려놓으면 우풍이 있다는 얘기인데, 공기는 차갑고 바닥은 절절 끓겠죠. 가스비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 호이호이님, 온수 전용으로 틀어놓고 찬물 쪽으로 돌려놓으면 보일러는 안 돌아가는지요? 요금이 안 나오는 건지, 온수 전용으로 계속 틀어놓고 필요할 때만 온수를 트는 게 나은지, 매번 온수 틀 때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게 나은지 여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프로 순간식 모델이잖아요. 온수 기능은 찬물로 쓰면은 보일러 작동을 안 하고, 온수를 쓰면은, 그러니까 항상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수물을 딱 켜면 보일러가 사용자가 온수를 켰구나 하고 작동을 합니다. 물이 지나가는 흐름을 감지하는 유량 스위치가 달려 있어요. 유량 흐름 스위치가. 그 스위치가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찬물을 켜면 계량기 물이 바로 나오고, 온수물을 켜면 그 계량기 물이 보일러를 돌아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을 세게 틀면은 보일러는 감지하지만 약하게 똑똑똑 틀어놓으면 온수 감지를 안 해요. 그래서 한파 시에 온수 쪽으로 똑똑똑 켜놔야 수도 계량기 물이 보일러로 들어가서 다시 나오고 우리 집 전체 물이 이렇게 흐르니까 동파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디 박원님, 5700 플러스 쓰고 있는데 3주 전만 해도 온수 틀면 씻는 동안 계속 따뜻했는데 왜 그런지 따뜻하다가 미지근하다가 따뜻하다 미지근하다 반복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겨울로 해놓고 온수도 최고 온도로 해놨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이 5700 모델이시면은 일단은 3주 전이라 그러셨잖아요. 이게 겨울철이 되면 보일러로 유입되는 직수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못 데우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면은 그 온수 수압을 조금만 이렇게 물을 확 틀지 마시고 조금 줄여서 사용하세요. 그러면 안 끊기고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정명숙님, 온수 동파 방지는 어떡하나요? 귀뚜라미는 틀리다던데요. 맞습니다. 귀뚜라미는 저탕식 방식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보일러가 이제 저탕식, 순간식 두 분류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제 귀뚜라미만 저탕식하고 순간식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순간식이죠. 그래서 귀뚜라미가 이렇게 온수 동파 방지하는 게 좀 틀리다고 하는 건데, 다른 거죠. 틀리는 게 아니라 다른 건데, 이게 종류가 너무 많아요. 보일러가 크게 봐도 한 20가지가 넘습니다. 이걸 일일이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조사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 보일러 모델을 보시고, 우리 집이 뭐 트윈 알파 모델인데 아니면 거꾸로 인 모델인데 온수 쪽으로 물을 켜놔도 난방이 되는 모델인가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온수 감지를 약하게 틀어서 온수 감지를 하는 모델이 있거든요. 온수 자동 전환 그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런 모델들은 온수 쪽으로 똑똑똑 틀어놓으면 뜨거운 김이 막 펄펄펄 납니다. 난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 귀뚜라미 서비스 센터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모델을 알려주시고, 온수 쪽으로 물 틀어놔도 난방이 되는 모델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정명숙님, 좋은 질문이시네요. 진짜 무조건 온수 쪽으로 똑똑똑 아니에요. 귀뚜라미는 뜨거운 물이 펄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디 이현숙님, 외출 모드로 하루 종일 틀어놔도 난방비는 많이 안 나오는 건가요? 외출 모드는 말 그대로 보일러가 거의 안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난방비가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단 외출로 해놨는데 한파가 와가지고 엄청나게 추우면 자동으로 동파 방지 기능이 들어가고 일정 온도까지 보일러가 가동되기 때문에 조금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한파가 아니면 난방비는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이디 율맘님, 실내 온도에서 온돌로 설정을 바꿔서 60도에 맞춰놨는데 온도가 계속 47, 62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그럴까요? 껐다가 다시 켜서 설정을 해야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정상인 것 같습니다. 실내 온도는 그 1도로 꺼졌다 켜졌다 하거든요. 20도 맞춰놓으면 20도가 되면 보일러가 꺼지고 19도가 되면 다시 보일러가 돌아가고 1도 차이인데, 이 온돌 모드에서는 이 보일러가 불이 쫙 가동하면 1도, 2도, 3도 금방금방 올라가요. 그러면 1도로 꺼졌다 켜졌다 하면은 보일러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푸탁푸탁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 갭을 넣어놨어요. 보통 7도에서 12도까지도 편차가 납니다. 보통 재가동 시간이 약 10도에서 12도, 그리고 설정한 온도에서 보통 뭐 한 7도, 8도 그렇게 되니까, 이분 말씀대로 60에 맞춰놨으니까 47에서 62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13도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47도에서 돌아가고 62도에서 꺼지는 거죠. 정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온도 편차가 있어요, 온돌 모드는. 그리고 주진선님, 혹시 예약을 했을 때 보일러가 안 돌아가는 시간에도 온수가 안 나오나요? 예를 들어 4시간 쉬고 20분 돌아가기 예약을 했을 경우 나옵니다. 안 나오면 고장이에요. 지현수님, 개별 보일러가 아닌 지역 난방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문의 주셨는데, 그 지역 난방은 그 집에 난방 계량기하고 직수 계량기, 보통 온수 계량기, 이렇게 계량기가 3개가 있어요. 지역 난방 사용하시는 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 난방비를 줄이려고 분배기 밸브 있죠. 밸브를 이렇게 45도 꺾은다 그러죠. 그 꺾은다고 그러는데, 그 꺾어도 난방비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예전에 TV에서도 한번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유량이 크게 변화가 없다고 그게 나왔었고, 그 꺾어도 크게 의미가 없어요. 가스보일러는 마찬가지고 지역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이제 온수에서도 이제 어차피 계량기를, 그 수도 계량기, 난방 계량기, 그리고 온수 계량기를 적게 돌리려면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 지역 난방에서는
보통 뜨겁게 못 지내시고 요금을 많이 내는 곳들이 많아요. 단열을 정말 잘해줘야 됩니다. 단열 조건이 정말 중요해요. 지역 난방은 특히. 네이켓의 이것저것 TV님, 저희 채널에 많이 오시는 분이죠. 저는 실내 온도보다 그냥 난방수 온도 60도 정도를 맞춰놓고 다녀요. 이건 어떤가요? 얼마 전 사람을 불러서 보일러 배관 청소를 했는데 흙탕물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게 그 방바닥에 그 흙탕물이 나오거나 찌꺼기가 나오는 것은 그 난방 배관 재질이나 분배기 재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몇 년, 5년, 6년, 7년을 써도 녹물 하나 안 나오는 집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집들은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도 계속 나오는 집들이 있어요. 집집마다 다릅니다. 근데 난방수온도 60도면 좀 높아요. 계속 이렇게 60도 해놓으시면 높고, 제가 봤을 때는 타이머 기능으로 하셔서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리고 도돌이님, 보일러 관련 영상을 찾다가 제일 최근 영상이라 질문이 있어서 드립니다. 최근에 보일러를 교체했는데 기사분들이 박스에서 새 보일러를 꺼내 설치 전 준비 과정에서 하단 물이 이동하는 곳, 마개 같은 것을 빼니 물과 녹물 같은 것이 살짝 흘러나오던데 이게 정상인가요? 보통 녹물은 안 나오고 물은 나옵니다. 그 저희 영상에도 보시면 있는데, 그 보일러가 공장에서 나올 때는 시운전을 하기 때문에 물을 한번 채워요. 그래서 물을 다 드레인을 시키고 마개를 딱 막아 놓는데, 그 물이 싹 빠지진 않죠. 이렇게 막 관이 휘어 있으니까. 그래서 보일러를, 새 보일러 박스를 뚫고 이렇게 막 들면 이렇게 줄줄줄 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정상으로 보입니다. 근데 녹물이 나오는 것은 조금 그렇네요. 녹물이 나오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영상은 잘 봤어요. 몇 번째 보는지 몰라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 보일러를 꺼놔도 윙 돌아간 소리가 나고 10초 정도 잠깐 돌다가 멈추고, 창문을 살짝 열어놨는데 보일러 주변 온도가 낮아서일까요? 전부터 궁금했어요. 이 보일러들은 가동하고 나면은 자매를 빼기 위해서 팬이 좀 돌고, 팬이 돌아가더라도 수납 펌프가 한참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정상입니다. 박속소님, 도시가스 말고 LPG 가스도 이 영상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하면 가스비 아낄 수 있나요? 살고 있는 것이 LPG 가스인데 가스비가 너무 무섭게 나와요. 이거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LPG 가스는 사용하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이 가스통의 위치에 따라서 일정 양을 다 쓰게 되면은 날씨에 따라서 틀려요. 어떨 때는 그 가스에 뭐 한 80~90%를 다 쓰고 가스통을 교환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60~70%도 못 쓰는데 가스가 안 나오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왜냐면 LPG를 쓰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보일러가 안 되거나 해서 딱 나가면 밑에가 하얗게 얼어 있어요. 그럼 그 얼어 있으면 그 가스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LPG 통 주위를 따뜻하게 해 주셔야 그 통을 다 쓰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LPG 하신 분들 싫어하실라나? 일단은 그렇습니다. 예. 최대한, 근데 거기에 뭐 열 나는 거 두시면 안 되고, 뭐 이불이라든가 그런 걸로 조금 이렇게 좀 해주시면 더 좋기는 해요. 특히 한겨울철에. 여름에는 그 통을 다 100이면 그냥 한 99 쓴다고 봤을 때, 겨울에는 100이면 60~70도 못 써요. 물론 그 가스 업자가 이렇게 이제 프로판이랑 부탄을 섞잖아요. 그 섞는 양에 따라서도 또 틀려요. 그 부분은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가스가 LPG인데, LPG 보일러인데 보일러가 안 돼서 가서 가스통을 딱 들었는데 묵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 대한민국 탱크님, 컨덴싱 보일러 교체를 했는데 와서 보니 연도를 기존 컷을 그대로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아니면 컨덴싱 보일러 연통을 교체를 해달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 제가 댓글 달아드린 것 같은데, 원래가 컨덴싱 보일러인데 컨덴싱 보일러를 그대로 해놨으면은 최초 연결 부위만, 그러니까 엘보죠. 보통 엘보나 연장관인데 그 연결 부위만 해놔도 현행 법상으로는 크게 지장은 없는데, 그 보일러가 일반형 보일러인데 컨덴싱 보일러를 설치를 했다. 당장 교체하셔야 됩니다. 안 맞아요. 자, 그리고 그 기름 보일러
기름 보일러도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름 보일러도 똑같습니다. 근데 기름 보일러는 동파 방지를 할 때 온수 쪽으로 물을 똑똑똑 틀어 놓으시면 안 돼요. 저탕식 방식이니까 온수 쪽으로 물을 틀어 놔 버리면 온수 감지를 해서 똑똑똑 틀어놔도 뜨거운 물이 콸콸 나와요. 온수 감지를 해서 난방이 안 되니까 웬만하면 이제 보일러실, 특히 기름 보일러 같은 경우는 보일러실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보일러실 보온을 엄청 잘 해주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그 요즘은 조금 컨벡터라고 그 전기를 이렇게 벽에 걷는 것도 있고 바닥에 놓는 거 그 열나는 제품이 있거든요. 컨벡터 같은 것을 보일러실에 놔두시는 것도 좋아요. 기름 보일러는 보통 그런 곳에 많으니까. 네, 컨벡터입니다. 컨벡터. 아이디 똑바로 살아라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집 현관문 쪽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나 추천해줄 만한 단열재 있을까요? 이 단열 부분이 난방비를 아끼는 최고의 조건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단열이. 근데 보통 현관문 쪽에 황소바람, 그러니까 황소바람으로 그러죠. 손을 대면 손이 시려울 정도로 그런 바람이 들어온 곳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현관문 쪽에 중문을 설치하는 곳이 많죠.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중문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니까 중문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아마 다음 주에 한번 영상을 한번 찍던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현관문에 황소바람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여러 가지를 해보고 가장 좋은 걸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김희진님, 귀뚜라미 도시가스 보일러인데 거실만 따뜻하고 다른 3개의 방은 한두 시간 가동해도 온기가 없습니다. 원인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보일러 고장은 아니고요. 에어가 찬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찌꺼기로 인해서 순환을 방해하는 것 같아요. 배관 청소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일러 고장은 아니고 방 열고 잠그는 분배기 고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한 2시간 동안 좀 이렇게 좀 떠들었는데 아마 영상 편집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혹시라도 제가 댓글에 뭐 20일날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아이디가 언급이 안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저희 편집자를 원망하시죠. 저는 다 얘기했습니다. 한 100개 넘게 얘기했습니다.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그 영상들이 거의 중복이 되니까 아마 그냥 이거 틀어놓고 옆에다 그냥 두셔도 듣기만 하셔도 아마 도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술자들 TV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냥 좀 나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